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10월 22일 국회에 나와서 보면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도로 건설 등도 이야기를 하고 휘황한 청사진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최근에 보니까 금강산, 우리 금강산 현대에서 건설한 데 있잖아요. 관광지구를 들여다보고 한마디로 다 드러내라.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금강산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좀 저희가 해석을 좀 해드리겠지만, 네. 그 아버지를 정면으로 겨냥해가지고 김정일이를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를 갖다 아버지 시대를 이 너절한 금강산 지구를 말이야 뭐 왜 그러는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보도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자 요거는 김정일이 한 말. 이거는 좀 노동신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북한 인민들 읽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 이제 대남 선전 매체가 있고 대내 선전 매체가 있습니다. 대내 선전 매체가 대표적인 것이 노동신문이고, 노동신문은 북한 인민들이 다 읽고 심지어 독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토론까지 해야 됩니다. 토론해야 되죠. 외워야 되고 외워야 됩니다. 네. 김정은 수령님의 말씀입니다. 네.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네. 득을 보려고 했던 네.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네. 그 선임자는 뭐 자기 아버지 포함한 사람들이겠죠. 아버지 장성택 등등이겠죠. 네. 금강산이 10여 년간 네. 방치되어 네. 흠이 남았다고, 네. 땅이 아깝다고 말씀하셨다. 네. 국력이 여릴 적에, 약할 네. 적에 네. 남에게 의존하라고 했던 네. 선임자들의, 네. 아버지 포함이죠. 예. 의존 정책이 매우 되었다고 심각하게 비판하셨다. 심각하게 비판하셨다. 그러니까 선임자라고 아버지를 누가나 이걸 보면 뭐 김정일이가 정주영 회장 맞아가지고서 뭐 소 500마리 끌고 왔다고 해서 네네. 시작한 건데, 네네. 그리고 뭐 하라고 인가를 해준 건데, 네. 그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 네. 그 선임자들의 그 남에게 남쪽에 의존해서 돈이나 현금이나 좀 받아보려고 했던 의존 정책이 잘못됐다고 네. 심각하게 꾸짖어 버렸어요. 그렇죠. 뭐 저도 김영광 실장 어디 가보셨어요? 지금 금강산 못 가봤어요. 아, 저는 98년에, 네. 저는 99년 2월에 가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이제 금강산 관광 물고 원래 금강산 관광 그 프로젝트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정주영 회장이 추진했고, 당시에 박철원 정무장관 대북 특사안이에요. 옆에서 이제 허담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추진되다가 그때 보면 우리 국내에서 강한 반발 때문에 무산되었던 것이 DJ 정부 들었으면서 다시 추진되었던 겁니다. 저기 노동신문이 어디를 현지 지도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한번 그때 갔다 오셨던 금강산 갔다 오셨던 분이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네네. 고성항과 해금강 호텔, 저는 이제 고성항 가봤어요. 네, 문화회관, 금강산 호텔, 네. 금강산 옥류관, 네네. 금강 펜션타운, 네네. 온천 빌리지, 네네. 제2 온정각, 네. 고성항 횟집, 네. 고성항 골프장, 예. 고성항 출입사무소 등 남조선 측에서 건설한 시설들과 네. 3.1포 해금강 네. 구룡현 일대를 둘러봤다. 다 둘러봤다는 얘기네요. 예. 이 뭐냐니까 제가 99년 2월에 갔을 때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고성항하고 온정각밖에 없었습니다. 제1 온정각하고 그 당시 이제 현대에서 지어진 체육관 정도가 있었을 뿐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대대적으로 늘어나서 나름대로 그런 리조트 타운을 만든 거예요. 아난티 골프장이라는 것도 거기에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2008년이죠. 우리가 너무나 기억에서 생생한 우리 관광객 박왕자 씨를 북한 인민군이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단호하게 일단 끊었던 거예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해라 했는데, 네, 안 했죠. 그게 뭐 이렇게 질질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근데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현대 상선만 철수했을 뿐이지 그 시설은 북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것도 너절하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에 맞지,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맞지 않게 그 어디 무슨 학교방 여기 김정은 어디 가면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련은 없다. 네, 미련. 야, 싹 헐어버려라. 싹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관광지구의 건물들이 네.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네네. 범벅식이다. 뒤죽박죽이다 이거죠. 건물들을 무슨 네. 피해 지역의 가설막이나 네. 격리 병동처럼 들어앉혀 놓았고 건축 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 아니라 네.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간단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산에 네. 건설장이 가설 건물을 방불케 하는 이런 집들을 몇 동 꾸려놓고 네. 관광을 하게 한 것은 선임자들이죠. 대단히 잘못했다. 그러니까 보면 김정은은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저 김정일 시대에 김정은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나라의 세가 딸리니까 그저 아쉬운 대로 남쪽 자본인 현대 자본 끌어들여 갖고 좀 그야말로 돈 좀 캐시카우죠.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하고 예, 금강산 양쪽에. 예, 푼돈 좀 얻어 썼는데 나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마식령입니다. 마식령 스키장. 원산에는 그 원산 명사십리와 마식령을 세계적인 중국 자본 등을 끌어들여서 원산 갈마지구. 갈마지구죠. 그 세계적인 관광단지인 것만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원산 갈마지구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금강산하고 비교도 안 되고. 네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게 지금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에 있고.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갖고는 네. 문정인 시기는 대놓고 네네. 야 뭐 하여간 금강산은 네. 우리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관계없이 네네. 풀어가지고 좀 해주겠다 이게 무슨 레버리지 카드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개성공단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 김정은이가 오늘 딱 사변적인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웃기지 얘기입니다. 말라. 지금 금강산이 네.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네. 북남 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네네.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냐니까 보면 저희가 그래서 황태순 TV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올 6월에 그 당시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 직전에 6월 20일경에 그 당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방문해서 그야말로 북한을 시진핑 주석이 14년 만에 저 보면 북한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의 숨통을 다 틔워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자본.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몇 달 전부터는 일본에서도 북한 관광객들을 소집하고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시대에 만들어놓은 원산이라는 건 아까 그 김정은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학고방이라는 옛날 가설무대 가설무대죠. 학고방식이라면 내가 만든 갈마지구는 이건 제대로 된 초현대식이고 인류 손님 끌어모을 거야. 우리가 왜 굳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항 자체가요. 그저 금강산 들어간 장진항인가 장전항인가 항 자체가 군항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걸 그 당시 김정일이 내준 거거든요. 군항을. 그런 필요 없다. 선임자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네. 지금 제가 북한 문제 전문가 한 두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네. 이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자꾸 문정인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금강산 뭐 개성공단 못하는데 김정은은 오늘 이 통 큰 발언에서 네. 유엔 안보리 제재 이런 건 우리는 안중에도 머릿속에 없다. 네. 이 말은 그 금강산 개성공단을 어떤 카드로 네. 그걸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뭐 문재인 만나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 숙청될 것이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너절한 얘기 하려면 이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고 네. 결심되면 새로운 설명서가 있으면 와서 네. 확실한 걸 뭘 내놔라 이렇게 이제 경고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보면 예를 들어 금강산 문제를 놓고는 그야말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다툴 수 있지만은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그 원산 갈마지구인가요? 갈마지구가 마식령 그 부분은 중국하고 일본 그다음 유럽에 꼭 관광객 유치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이 개발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뭐 세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 중국 관광사에 대해서 네. 뭐 현금 가구하는 걸 미국이 만약에 막는다든지 하겠지만은 미국이 지금 식어버린 떡이 돼버렸는데 이미 북한은 네. 핵 보유국이 됐고 네. 김정은이는 10월 5일 날 기억해 보십시오. 10월 5일 날 스톡홀름에서 그냥 뭐 북한이 깽판 치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스티브 비거는 뭐 창조적 아이디어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또
딱 저 2주.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좀 만나봐요. 액을 먹고 있는데 2주 지난 지가 벌써 뭐 4, 5일이 지나가는데 네. 아무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 보이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하는 뭐 마식령 스키장 저기 저 원산 갈마지고 뭐 관광 중국 관광객 유럽 관광객 가는 거를 뭐 저 CIA 동원해 가지고 뭐 안 돼요. 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걸려 있는 그 금강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국 정부는 목을 조를 수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국의 원비어도 마찬가지고 죽었는 미국의 관광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중국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막아요? 김정은이가 이거 지금 통큰 이제 선언을 했는데 지금 네. 현대 아산은 네. 그 우리가 저 DJ 정부 때 그 4억 달러 대북 송금한 것이 네. 저 박지원 뭐 임동원 네. 이런 쪽에서는 이게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을 위한 뭐 특허 전 뭐랄까 전용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거에다 해가지고 5,597억 원을 이제 금강산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해금강 원산 지역 관광도구 지구 토지 이용료로 뭐 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이제 50년 사업권을 보유하게 돼 있고 북한에 지금 현대아산이 갖고 있는 현물 자산이 한 2,200억 정도 된다는데 지금 북한하고 이걸 가지고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아산으로서는 이 사업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업 연고권이 있다고 주장할 뭐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없는 거고 보면 거기에서 그거 갖고 뭐 아니 진짜 뭐 그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어요? 어딜 가겠어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이렇게 저 정몽원 씨 네네. 이 사업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압력받고 뭐 해가지고서 이제 자살한 그 양반 그 추모 행사를 금강산 지역에서 하도록 했는데 올해 북한이 그거 오는 거 거부해 버렸잖아요. 이제 너절하게 그 현대에 얽혀서 이 금강산 우리의 뭐 민족 종기가 깃든 금강산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미 그때 엿보였던 거죠. 솔직히 말해요.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4억 달러라는 것이 현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뇌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걸 뭐 담보할 수 있는 무슨 어떤 법적 장치나 아니, 그리고 뭐 계약서가 뭐 있는 것도 계약서를 아니고. 써야죠. 그것도 아니고 그건 그 당시에 최고 통치자인 김정일이에게 주는 일종의 환심을 사기 위한 뭐랄까 좀 뭐 마중물이라고나 할까요? 뇌물이죠, 사실은. 지금 그 금강산 관광 관련해 가지고는 네. 북한이 김정일 시대, 네. 김정은 시대도 약하지만 있었던 게 네. 그 현대 일가, 네. 현정은, 뭐 정몽원 이 네. 사람들 정무주영에 대한 네. 마음의 빚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은 굉장히 환대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노동신문의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아산이 거기 가서 뭐 전임자, 네. 선임자들, 네, 네. 선임자 김정일이가 위대하신 수령 김정일 지도자 동지께서 해주신 약속이니까라고 빌붙을 게 근거가 뭐죠? 심리적인 그 끈마저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저는 최근에 보면 14일이든가요? 14일이죠. 14일, 15일, 14일인 것 같습니다. 14일 날 저 김정은이가 뭐 저기 삼지연에서 김여정이하고 조용원이하고 뭐 백마 탔다. 또 혹자는 뭐 그 사진이 뭐 조작되었다. 뭐 별 얘기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지연 이른바 신화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백두산 미령에서 시작되는 예, 거죠. 근데 뭐.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이제 거기 가서 그거 탈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사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김여정은 어차피 보면 자기 피부지고 왼쪽에는 조용원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조용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에 노동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으로서 이끌었던 사람은 조현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조용원은 새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이게 실제 홍구경 같은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는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어려운 200만 명 굶겨 죽이고 그 시대 그저 생존을 위해서 급급했던 시대라면은 김정은이는 아버지 시대를 갖다가 이제는 일정 부분 격하하고 부정하고 할아버지 시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김일성 시대로 간다 그런 메시지군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시진핑 왔을 때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저 시진핑도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는 건 확인 안 된 건 아니지. 저희가 나름대로 추론해 보기에 야, 그거 괜히 갔다가 남조선에 그 얼렁거리지 말고 미국하고 괜히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너 우리 저 보면은 이제 동북 삼성도 우리 뒷배가 있으니까 동북 삼성 믿고 그래서 1억이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 야, 할아버지 시대에 그거는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김일성 시대 수준의 경제적인 번영, 생활 수준 이거 우리가 담보해 주겠다 약속하고 간 게 그게 저 책봉식하고 간 거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그 후리소프 서기장이 네. 1956년 네네. 56년이니까 이제 스탈린 죽은 지 3년 후에 예. 스탈린 격하 비밀 연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핵심이 네. 뭐 의사들의 음모니 뭐니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스탈린이 죽였는데 네. 그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다 하고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오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격하해갖고서 이제 전 그렇죠. 공산주의 블록에서 다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이제 일어났던 것인데 네. 이 수령의 유일 영도 체계인 북한에서 네. 전인 수령인 음. 그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후계자로 옹립된 거든. 아, 그렇죠. 김정 일일 닮은 게 아니라 김정 김일성을 닮았다고 그래서. 김정은 그 형님 제끼고 네. 된 게 이제 그리고 또 살찐 거 머리 스타일 뭐 전부 할아버지처럼 뭐 저 열차 타고서 뭐 중국 가고 뭐 베트남 가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김일성의 후계자라는 거를 강조해 왔는데 네. 드디어 이제 자기의 이제 권력 기반을 다지고 네, 네. 아버지 애썼어요. 그 90년대 중반에 200만 인민 굶겨 죽이고 정말 귀신 또 몸은 또 뭐 쓰러져 가지고 중풍도 온 상황에서 한번 저 김일성 왕조를 해보려고 아버지 고생하신 건 인정하지만은 나는 이제 핵보유국 완전히 만들었고 중국 시진핑이가 저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 수준의 경제적인 거는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미국 놈들 저건 뭐 이제 뭐 우리한테 뭐 말도 못 꺼낼 놈들이고 네. 문재인 그런 애들은 이제 상대도 안 할 거니까 네. 하고 자신 있게 대외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 거니까 네. 저기 백두산 미령 할아버지가 항일 투쟁했던 거기 예. 김정일이 태어났던 그 정일봉 백두산 정일봉에서 결의하고 온 게 다 정리했다. 나는 이제 이 대외적인 관계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 남한의 그 노저분한 미국에 붙어가지고서 뭐 금강산 좀 줘볼게 그 개성공단도 해볼게 그러면서 우리를 말해 비굴하게 뭐 끌어내려는 이놈들하고도 관계 다 끊고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 시대의 자력갱생 자랑스러운 김일성주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 선언을 만천하에 한 거죠. 거기다 이제 보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더욱더 고맙게 이 세상에 미국이 늘 보면 자기 숨통을 저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였는데 참 너무나 고맙게도 세상에 참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지키니까 얼마나 자기가 활개를 치기 좋겠어요. 파이어 앤 퓨리 그래가지고 뭐 전면 압박을 하겠다 뭐 하던데 보니까 뭐 시리아에서도 뭐 시일 철수하고 이란에 그 종이호랑이라고 그래. 이란에 뭐 무슨 뭐 공격하면 미군이 공격하면 사상자가 150명 난다고 벌벌 떠는 애가 뭐 자식들은 우리 뭐 200만 명 인민 굶겨주고도 것도 없는데 네가 어디다 대고 무슨 전쟁을 하려면 해. 자, 그래서 어제 이번에 백두산 삼지연 갔다 와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것도 123일 만에 부인인 김여정을 대동하고 공개적으로 김여정은 좀 동생이 큰일 난 거야. 리설주 123일 동안 좀 안 보였던 리설주를 대동하고 그것도 어디를 통해서 전체 2,500만 인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김정은 왕국의 새 출발을 갖다 선언한 그런 자리예요.